오늘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통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부르더군요. 이 경사노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계와 재계 중심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까지 이제 이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게 바로 이 경사노위가 될 텐데요. 근데 오늘 멤버 중에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서 사실 출발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서 과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경사노위라고 해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더 확대된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부가 출범시킨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노동 문제 영역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비정 불안정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군이 사실 노사정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위해서 폭을 확장한 거고요. 또 자영업 소상공인 또 대표자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확대된, 그래서 이탈리아나 뭐 이런 곳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델을 가져와서 확장을 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에 관련된 문제를 조직노동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문제로 다뤄 나가는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고용 문제만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경제사회 노동이 이렇게 확대해서 출범한 게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시작부터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자위원 중에 하나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부터 좀 사실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생긴 셈인데요. 예. 민주노총이 이제 오래전부터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는 노사정위가 어떤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기구라기보다도 정부 방침에 정해진 목표를 그냥 합의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렇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표준 기준이 제시됐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다수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의구심을 떨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서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데 참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중이죠. 그거를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민주노총도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시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탄력 근로제 확대 정의라든가 이런 고용 현안 관련된 이런 경제 현안들을 좀 접점을 찾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합의를 해와라, 안 그러면 12월 중에 원내 3정당 중심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력제 문제를. 그래서 노동시간을 정상화시키면서 그에 반대되는 조치인 탄력제를 확대하는 걸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그냥 합의문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거수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민주노총 쪽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탄력 근로제와 관련돼서 좀 민주노총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임금 삭감 문제, 임금이 줄어든다는 문제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쪽의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 감소분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같이 노력을 해서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 설계 자체가 그렇게 임금을 깎을 게 아니면 초과수당 할증률을 안 지급하지
않도록 안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제도가 탄력제인데 그거를 보완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가 이제 신사협정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뭐 임금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선언적 문구 이상으로 실질적인 방법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뭐 그리고 또 직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에서는 그 임금을 그 할증률을 안 주고는 사람 그대로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다수 생기는 것인데 그쪽에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은 충분치는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탄력제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로 뭐 제가 그저께 나가서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예, 예. 예, 노동시간 정상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52시간 한도를 예, 두고 예, 예.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보완책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데요. 임금 보전에 대한 방법은 선언적인 것 이상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제도 자체가 그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탄력제이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러면 도입하지 않으면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쟁점 사안들, 민감한 사안들 각자의 각 그 사이드의 그 입장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자고 이제 출범한 게 바로 이 경사 노위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좀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신 건데요. 그러면 뭔가 좀 이제 출범을 했으니 완벽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뭐 업종별로 사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보완 기제를 마련하고 있고 그런 측면도 뭐 전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틀을 갖추겠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좀 더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문제, 난맥상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틀도 이 경제사회 노동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된다면 출범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